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기에 더욱 소중한 인연 법연 김홍기 교무입니다. 우리 원불교의 4가지 은혜 중 하나가 바로 부모은이죠. 어디 부모 은혜가 다만 육신의 부모에 한정되겠습니까? 여기 깊은 신심 아래 마음으로 부자의 정을 나누며 각자의 자리에서 공심을 실천해온 법연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서울교구 개봉교당에서 고문으로 같이 공부하는 김원도입니다. 그리고 원불교 산업기관 중에 하나인 주식회사 YG비전에서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중곡교당에 근무하고 있는 안세명 교무입니다. 이렇게 원음방송 법연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두 분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두 분이 어떤 인연이실까 저 또한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백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법연이실까요? 예, 네, 말씀드리자면 길지만은 제가 평소 늘 아버님처럼 생각하고 모시고 지혜를 구하는 어른이 연산 종사님이신데 이 원음방송 법연에 출연하게 되니까 네. 가장 먼저 떠오른 어른이 연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출연하기를 원했고 이 법연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연사님께서는 뭐 보시는 분 많은 분들도 다 아시고 또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어른이시고 해서 이렇게 가자고 해서 선뜻 가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그 백사님 좀 더 인연을 깊게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대전 출생이고요. 네. 남대전 교당에서 제가 유년내 학생회를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연사님을 연사님과 저희 아버지 충사님이 함께 도반이시고 어려서부터 제가 마음속으로는 모셨죠. 근데 전무 출신 하고 나서부터는 연사님 법력이 워낙 스승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버님보다 약간 연상이세요. 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시지만 우리 연사님은 큰아버지로 제가 부르고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렵고 결정하기 어려울 때마다 연사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런 인연이 있으셨군요. 아니 우리 연사님 우리 안세명 교무가 법연에 한번 이렇게 출연 어떠신지요 이렇게 전화가 왔었을 때 선뜻 승낙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지금 뭐랄까 섭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떠셨나요? 그때 전화를 받으셨을 때. 네, 제가 이제 안세명 교무를 아까도 본인도 이 얘기를 했지만 가족들이 그 형제 가족들이 큰아버지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늘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든든한 교역자 되기를 기대를 하고 늘 기도를 해왔는데 사실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어디 강연 초청이나 이런 걸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세명교무를 위해서 한번 나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전화를 주는 순간 퍼뜩 들어요. 그래서 그냥 기꺼이 승낙을 했습니다. 저희 이 원음방송 법연이 시작하면서 섭외 1순위가 우리 연사님이셨는데 감히 전화를 드릴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같이 출연을 하시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연사님의 삶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두 분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연의 첫 번째 질문이 원불교와의 첫 만남입니다. 우리 연사님께서는 원불교와 첫 만남 굉장히 오래전 일일 것 같은데 원불교와 첫 인연은 어떻게 되셨는지 기억이 좀 나시는지요? 네. 원기 40년도죠. 원기 네. 40년이요. 지금 원기 108년이니까 네. 68년 전. 그렇습니다.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되던 해예요. 그때 제가 여름 오후에 지금은 교동교당입니다. 그때는 전주 지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지나가는 골목이 지금은 거기가 관광지가 되어 있었다마는 전에는 아주 그 좁은 골목이었어요. 그 인연이 있었는지 거기 아무 목적도 없이 그거를 지나갔어요, 제가. 네.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양철 지붕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자갈로 이렇게 깔려져 있었어요. 네.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고. 근데 그걸 살금살금 지나가면서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지난 후에서 알았는데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이 그때는 교리 강습이라고 그래서 한 번 하면 보통 일주일, 뭐 3일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할 때인데 그러니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꽉 찼으니까 제가 앉을 자리가 없지요. 늦게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서서 잠깐 듣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인연 관리를 잘하라고 늘 얘기하는 것이 저를 경우를 두고 그렇습니다. 그때 제일 뒤에 앉았던 해타원 유해일 주무님이 계셔요. 여자분인데 네. 그분이 지금 이제 인연을 말하자면 율타원 김해봉 교무님 어머니이십니다. 근데 그러니 아주 전주지부의 1등 주무신데 학생이 이리 와서 앉으라고 당신 자리를 양보하시는 거예요. 그럼 뭣도 모르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앉았죠. 만일에 그 어른이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은 저는 조금 섰다가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러셨겠죠. 네. 자리를 양보해 주시니까 그냥 끝날 때까지 들었는데 구타원 종사님이 워낙이 내용이 좋으시고 참을인자 인에 대한 설법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들으셨던 네. 설법이 지금도 기억에 남으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인지미덕이다. 참는 것이 큰 덕이 된다 하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제가 그냥 제 마음을 어찌 꿰뚫은 것처럼 시원한 그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쭉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서 나가니까 그 해타원님이 학생 내일도 또 계속 하니까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학생회를 그때 전주지부 학생회가 유명했잖아요. 네네. 보는데 열반하신 여산 유병덕 교수님이 네네네. 그때 당시 대학원 다니실 때예요. 그게 이제 계실 데가 없으니까 전주지부에 와서 이렇게 기거를 하시면서 다니시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향산 종사님이 그 교무로 계셨는데 그러니 아마 이제 학생회를 좀 담당해라 이렇게 주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른이 자꾸 이제 학생회를 담당하면서 관심 있게 챙겨주시고 그래서 인연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이르게 됐습니다. 세상에. 정말 60년 전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처럼 너무나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원불교와 첫 만남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렇게 원불교와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셨습니까? 네, 같습니다. 그 다음날 가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원불교와 인연이 되시고 발을 성큼 내디디신 거네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학생회나 또 청년회까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회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갔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다녔어요. 네. 다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상업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취업 공부를 한다고 대학 진학이 아니고 네. 취업 공부를 한다고 학생회를 한 1년 정도 잘 안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입학 합격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텀이 있었습니다. 입학식까지는. 그때 이제 백산 아버지를 제가 연호는 안 했습니다만 인도를 해서 가자고 그래서 전주 지부에 가게 된 것이 백산 아버님하고 충산 안도정 법사하고 네. 제가 깊은 도반이 되게 된 동기가 되었죠. 그렇게 우리 백사님 아버님과 예.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인연이 되셨군요. 근데 제가 백산 아버님도 네. 전에 원불교고 관계는 고향에서부터 쭉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시작부터 역시 네, 아주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타원 종사님과의 첫 만남도 너무나 의미 있는 만남이었고요. 자, 우리 백사님,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원불교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학생회 활동부터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니 이미 원불교, 네,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 교당에 대한 추억, 또 우리 백사님이 생각하실 때 기억으로 원불교와 첫 만남은 어떻게 기억이 나시는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희 이제 부모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아버님은 충산 안도정님이시고 어머님은 비타원 소영선님이신데 저희 가족은 새벽 5시 반이면 그 두 분이 꼭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고 좌선하시고 지금까지도 그걸 유지하시고 그 가족들이 모이면 9시 반이면은 보던 TV도 다 끄고 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다 모여라. 그 교단급이신데요. 네, 네. 그래서 아버님이 충사님이 목탁을 치시고 언제나 어김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의 삶이 이렇게 철저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기도 적공하는 분이시다.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도 제 마음의 뿌리가 되고 있죠. 그러한 이제 아버님, 어머님 영향을 받았고 또 지금도 원음 방송의 광팬이세요. 아, 그러세요? 이제는 원음 방송이 있으니까 아침과 저녁에 수행하기가 너무나 좋으시다고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유지하고 계시고 제가 그런 힘으로 이렇게 출가도 하고 원불교 인연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만난 교당이 바로 집 거실, 안방이셨네요. 예, 그렇죠. 네. 학생회까지는 어디 교당을 다니셨는지도. 저는 남대전 교당을 다녔고요. 네. 남대전 교당에 우리 감타원 최도선 교무님, 네. 심타원 남궁 선봉 교무님, 그리고 산타원 김정민 교무님 이 세 분을 제가 유년회 때부터 네. 학생회 때까지 아하. 세 분을 모시고 공부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출가를 하셨고, 출가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말씀 받들도록 하고요. 자, 우리 연사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아버님이신 충사님과 인연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과정, 그리고 안세명 어린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모두 보셨겠습니다. 어린이 안세명은 어땠는지도 좀 과거를 좀 회상해 주신다면요. 백산 안세명 교무는 그 어렸을 때는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뒀어요. 네, 네.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하고 네. 가족 간에 우리 가족하고 이렇게 이제 두터운 관계가 있어서 친구의 아들 뭐 이 정도로 해서들 예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백산이 그 학교 다닐 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인재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한 해 회장은 되게 해도 그 계속 이렇게 6년간을 학생회장 한다는 것은 담임 선생님 배려도 있었겠지만 네. 본인의 리더십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렇게 하고 학생회 관계에서도 이 사회를 많이 봤어요. 사회를 많이 보고 특히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래서 백산 아버님이 그 미술대학을 보낼까 하는 얘기로 저한테 한번 논의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인연이 닿아서 교무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주 예쁘고 네. 보십시오. 얼굴 잘 생겼잖아요. 네, 네. 예쁘고 착한 네.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 있었지 그 이상은 뭐 깊은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네. 이제 인연이 돼서 선성성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저 관계는 깊어진 겁니다. 예. 우리 백사님이 우리 연사님 뵈었을 때 너무나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뭐 감히 어떻게 뭐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어떠셨나요? 이렇게 되시면서. 연사님께서 네. 저를 이제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는 어릴 적에 너무나 까불고 네. 장난기 많은 그런 어린이였기 때문에 그때마다 출가도 생각 안 하고 또 연사님 가족하고 저희하고 그 자녀들하고 연배가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친구처럼 지금까지 지내고 있고 그 연사님을 뵈면은 제 기억에 가족분들이 신도안을 많이 가시고
대산 종법사님 많이 뵈시고 저희 이제 부모님도 그 영향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저희도 신도안을 많이 다녔거든요. 아, 모욕 좀 많이 하셨겠네요. 예, 저희 이제 남녀가 나눠서 대산종사님께서 남녀를 나눠서 그 계룡산 계곡에서 목욕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도 굉장히 인상이 깊고요. 연사님께서는 워낙 주밀하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늘 교당 일을 할 때 상의하시고 그 교무님을 도우셔서 하시는 그 정도만 저도 어릴 적에는 받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출가하고 나서 네. 연사님과 인연이 아주 깊어졌죠. 연사님과 그 인연 혹은 추억 중에 기억이 남는 추억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추억이 있으실까요? 강렬한 추억이 있죠. 아, 그거는 강렬한 추억이. 네. 제 마음속에 있는 건데 네. 어려서는 연사님 말씀처럼 제가 연사님을 잘 몰랐지만은 제가 군대를 가서 원불교학과 수학 시절에 제가 너무 제 자신만 아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출가는 했지만은 너무 공심이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공심을 좀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끝에 복학을 하면 선천성 어린이,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꼭 해야겠다. 그 작정을 하고 제가 이제 복학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새생명 국토순례단 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연사님께서 그때 삼천리 자전거 그 전무님이신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죠. 네. 큰아버지시니까. 아, 네.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아, 이거 큰일을 음. 한다고. 그런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자네가 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저는 이제 무조건 하겠다고 했지만 그 연사님하고 전화가 오고 가는 그 사이에 연사님께서 아, 이분이 정말 나를 깊이 아끼고 있구나. 그런 정을 느꼈죠. 그때 제가 연사님께 이분이라면 제가 마음을 늘 연하고 이렇게 건넬 수 있겠다. 그때 마음 먹었던 것이 저한테는 아주 강렬한 기억이죠.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아까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돕기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 그래 우리 그거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참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원불교학과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전국을 돌면서 어린이들을 돕는 그런 행사들을 9년간 이어졌었죠. 그 이야기 어떤 행사인지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원불교학과 선배님들께서 그 어린이 훈련을 할 때 네. 갑자기 쓰러진 어린이가 있어서 그 병명을 보니까 선천성 심장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적 반향이 컸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우리가 직접 전국을 사이클로 순례하면서 성금을 모금해서 곳곳에 있는 선천성 어린이, 심장병 어린이들을 도와야겠다. 그런 운동이 있었죠. 1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8회 단장을 했습니다. 네. 8회 단장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폭염 속에 한여름에 한 달간 저희가 순례를 하지만 그거를 준비하려면은 사전에 먼저 팀이 구성이 돼야 되고 또 하겠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팀을 구성하는데 애로가 큽니다. 그리고 체력을 길러야죠. 체력을 기르고 저희가 직접 발로 스폰서도 뛰고 홍보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실제 현장 답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만 타면 상관이 없는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때 도착한 곳에서 사물놀이를 하고 가두 모금을 하고 그 다시 또 그 다음 그 도착지로 가서 거기서 또 가두 모금을 하고 그러면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잠시 쉴 틈이 없어요. 밤에 또 공사를 해요. 그래서 아하. 오늘 하루는 어땠는가 서로가 회화를 하면서 다음 날에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다지고 그걸 끝나고 나면은 모든 걸 결산을 하고 또 감사 인사도 해야 되고 또 그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 초청을 해서 또 행사도 합니다. 네. 그 1년이라는 긴 세월을 저희가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된 여정이지만 옆에 계신 연사님이나 많은 선배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모든 교도님들과 교무님들께서 합심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9년이라는 긴 장정을
그때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생명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저는 거룩한 성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인연된 어린이들이 대략 몇 명 정도로 기억이 되시는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계신 우리 연산 종사님께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신문사 기자로 있을 때 한번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기사로 내봐라. 네네.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에서 저는 열심히 그 모금하고 그 열심히 그 행사에 참관했지만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해를 잘 못했어요. 열심히는 했지만. 그런데 우리 연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굉장히 많은 마음의 병을 얻고 자기 목숨까지 이렇게 던지는, 생명을 던지는 수가 많은데 우리 교단에서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살린 일이 있는가 보자. 380명이라는 그 어린 생명을 우리가 구했다, 살렸다. 세상은 다 이렇게 죽어가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살린 사업이다. 이건 교단사적으로 우리가 크게 이거를 부각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셔가지고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신문에다가, 저희 원불교 신문에 양면에다가 역대 선배님들 많은 사연들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한번 역사를 기록했던 것이 제가 원불교 신문사에서 근무할 때 가장 제가 했던 일 중에 보람 있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분들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인연이 또 지금의 법연으로 이어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연사님께서는 어찌 보면 누구의 권유도 없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있어서 가본 곳이 원불교였고, 구타원 종사님의 교리 강습을 보시고 스스로 발심이 나셨습니다. 연사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원불교 교리의 내용이나 교전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네, 그때 당시는 그저 모인 분들이 좋고 교무님이 좋으시고 그래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은 다른 종교들은 보면 인격 신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원불교는 진리 신앙을 한다. 그게 이제 법신부일원상을 모시고 신앙의 대상으로, 수행의 표본으로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제가 와닿고, 그 다음에 그 법신불 신앙을 하면서도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신앙표가 이게 저희 어린 심정이지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이 불교, 재래불교를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한 불교, 종교, 이런 점에서 제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중간에 뭐 다른 종교 유혹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중간에 다른 유혹은 없었고요. 아, 그러십니까? 제가 원불교 가기 전에는 네. 저희 동기 크레스미터가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전주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걔가 이제 저를 그 교회로 가자고 그래서, 네. 그때는 유교 후예라서 저희 국가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원조 물자로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왔어요. 오늘 네, 교회에 가면 그걸 나눠서 얻어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재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몇 번 나가고 그랬고,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역시 재래 불교에 이게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불교 입교한 뒤는 원불교밖에 모르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아유, 정말 원불교 60년 역사를 정말 온몸으로 감내하시고 또 그 중심에서 계셨기 때문에 지금 교단의 모습이나 또 이뤄가는 과정들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교단을 함께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백사님은 이제 부모님의 자연스러운 교도님,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기도, 이런 배경으로 해서 학생회를 나오고 고3이 드디어 됩니다. 고3 되면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찌 보면 내 인생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시기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출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혀 거부감 없이 내 길은 이 길이야 이렇게 출가를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아까 그림에도 관심도 많으시고 다른 곳에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되셨는지. 강렬한 일이 있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까 연사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진로를 가지고 출가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일이죠. 그 당시 그 성타원 이성신 대전 교구장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벌곡 삼동원을 가게 됐습니다. 한겨울이었고 눈발이 굉장히 심하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춥고 저녁이고 눈발은 날리는데 왜 벌곡 삼동원에 갈까? 그리고 전 자세히 얘기도 안 해주셨어요. 막상 가게 되니까 그 대산 종법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신도안을 워낙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신도안이 터도 넓고 굉장히 규모도 있고 반듯했거든요. 근데 밤에 가는 그 벌곡 삼동원은 양철판으로 이렇게 지어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허름한 곳에 우리 종법사님이 계시다니 해서 어린 마음에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막상 가게 되니까 제가 음부자 결연을 한대요. 그래서 융산 김법정 열반하신 김법정 종사님과 제가 음부자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이번에 열반하신 예타원 종사님과 장산 황지평 종사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거기서 이제 음부자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맺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마침 산책을 하러 나오신 대산 종법사님을 뵙게 됐어요. 시자하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시는데 저한테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대전교단 안세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옆에서 이제 장사님께서 이차저차 설명을 하세요. 한참을 들으시고 대산 종법사님께서 늘 이제 사람들 만나면 하시는 얘기죠. 그 부처 한번 잘 키워봐라 하고 이제 그 눈이 막 내리는데 다시 가시는 거예요. 뒷모습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근데 저분을 따라가야겠다. 저분을 따라가고 싶다. 그 마음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밤에 집에 와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에 아버지 제가 출가를 해야겠습니다. 교무가 돼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들었죠. 대산 종법사님한테 여쭤봤대요. 저희가 삼남매인데 큰 딸을 출가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대산 종법사님께서 걔는 결혼을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저는 워낙 까불고 다녔으니까 저는 이제 마음에 안중이 없으셨어요. 남동생을 이제 그 막내를 시키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대산 종법사님께서 걔는 돈을 좀 벌라고 해라. 그리고 큰아들을 시켜라. 저를 지목을 하셨대요. 저희 아버지는 그때 고개를 갸우뚱하신 거죠. 아닌데. 그러던 차에 제가 출가를 하겠다고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야 성인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때 더 신심이 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인연이 지금까지 그 대산종사님의 뒤를 따라가고 싶다. 그런 강렬한 어떤 그 인상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출가 이후에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속이 됐고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정말 강렬하시고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전해질 정도니 본인에게는 얼마나 크게 와닿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출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출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연사님 어떠셨나요? 마음속에 제가 출가를 하나? 어떤 의아심도 있을 수가 있고 굉장히 반가우셨을 수도 있고. 지금 백산이 얘기하신 내용은 나는 몰랐고 네. 출가한다는 얘기를 아버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찌 저 나이에 저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네. 참 고맙다. 사실은 저도 의 세명교무 연배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출가시킬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출가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친구 도반의 아들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기쁜 마음이었죠. 근데 그때는 우리 교단 형세가
교무 가면 고생할 때다. 그래서 저걸 이겨낼까 그런 걱정은 우려 반 칭찬 반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참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했던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아버님께서 특히 강렬한 출가를 하나 보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보고 너 출가해라 이렇게 직접은 못하고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아버님의 염원, 특히 이제 어머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가 보통 정성이 아니세요. 네. 그 어머님 기도는 제가 압니다. 부엌에서 이렇게 밥하시면서도 그 부엌 거기다가 초를 켜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염원을 네 분이 다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우리 연사님께서도 대산 종업사님 그때 당시에 또 완도 또 뭐 우리 삼동원 그다음에 뭐 서룡추 수도 없이 많이 인사도 드리시고 많은 추억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대산 종사님과 추억 한 소절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여러 추억이 있죠. 네. 뭐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여름 휴가가 유일한 휴가입니다. 네. 지금은 뭐 연차 수당도 있고 뭐 많이 노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게 길지를 않아요. 3박 4일, 4박 5일 뭐 요 정도 되는데 대산종사님하고 인연이 되어가지고 한번 가기 시작한 후로 네. 14년을 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휴가가 돌아오면 네. 제가 미리 준비를 하죠. 마음의 준비도 하지만서도 기도를 드리고 또 어른을 성자를 모시는 그 신법으로 잘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산종사님 계시는 곳, 때로는 이제 삼동원에, 때로는 완도에, 때로는 원평도 좀 계셨어요. 네. 이게 계시는 곳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늘 가서 뵙고 그래서 법문도 받들고 그런데 그렇게 좋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도 많이 가고 이제 또 저희 가족이 같이 못 올 때는 주위 친구들하고도 또 이렇게 같이 가고 그렇게 해서 14년 동안을 대산종사님 곁에 가서 여름 휴가를 모신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휴가 중에서 이제 여름 휴가라고 하시니까 완도에 계실 때는 이렇게 같이 목욕도 많이 이렇게 찾아오신 손님들이나 또 뭐 제자분들 오시면 교도님들 오시면 같이 목욕을 하면서 허심탄회한 그 모습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더 감화를 받지 않으셨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렇게 대산종사님이 점심 식사하시고 나가시면 좌중 교도님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서서 이제 격려를 드리는데 저하고 같이 갔던 일행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14년 중에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화곡교당 다니는 교도님들이신데 네 분이 같이 갔어요. 근데 그분들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부르니까 이제 뒤에 따라갑니다. 가면서 이제 손을 잡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그때 이제 대산종사님이 식사하시고 잠깐 몸을 씻으시는 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는 삼매탕이라고 그러죠. 그 탕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 뒤에 이제 밑에 탕에 이제 대산 종업사님이 이제 저기 하시는데 거기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감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너도 벗고 들어오느라. 네. 그래서 그냥 참 어정쩡하니 하고 이제 들어가서 있으니까 장산종사님 그 탕이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실 그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도 못하고 언덕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우리 들어갔더니 야, 너 좀 내 등 좀 밀어라. 참 등을 미시면서 성자의 등을 제가 이렇게 밀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네,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아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원로 스승님들 또 많은 교도님들도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흐뭇한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자, 다음은 추억을 되새기면서 추억의 사진관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미리 보내준 사진을 좀 보시면서요. 어떤 사진이신지 흑백 사진입니다. 우리 연사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어떤 사진이실까요? 예, 저 사진은요, 제가 전북대학교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전북대학교에 그 학생회가 없었어요. 대학교 학생회.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저 전북대학교뿐 아니라 우리 원불교 전체적으로 대학교 학생회가 없을 때예요. 그런 시기네요. 네. 심하게 말하면 우리 교학대학에도 학생회는 없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전북대학교에 학생회를 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네. 원불교를 다니는 아주 독실한 친구들 네 분이 지금 이제 그 한유한 장소에서 만나서 이 얘기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가장 그 보시는 편에서 우측이 네. 저 세명님 아버지시고 그다음에 저고 그 옆에는 이제 열반했습니다만 민산 최근호 씨라고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분도 이제 오수 분이신데 한정일 교도십니다. 그래서 네. 그 분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와, 정말 귀한 사진이네요. 학생회를 이렇게 창립을 했죠. 와, 정말 역사 있는 귀한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어떤 강연을 하는 사진 같기도 하고요. 저것도 굉장히 우리 교단의 처음 일인데요. 네. 학생회를 조직하고 나니까 종교 서클 활동에 우리가 참여를 했어요. 네. 우리 개교기념일이 돌아왔는데 전북대학교 개교기념일 행사로 종교 심포지움을 열었어요. 이게 이제 학교 내에서 한 게 아니고 밖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종교 서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 원불교가 나갔죠. 기독교, 원불교, 불교 3개 종교가 나왔는데 자연히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 종교를 소개하다 보니까 그 종교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강사로. 저희는 이제 여산 유기현 유병덕 박사를 네. 모셨는데 그 자기 종교 할 때 강연해 주실 분을 소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유병덕 교무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그러시군요. 저기가 지금 전주 성심여고 강당이에요. 네, 근데 제가 저기서 뼈를 하나 내가지고 네. 자, 이때 원불교를 전주 시내에서 확실히 알려야겠다 싶어서 네. 총부에다 의뢰를 했더니 총부의 교무님들이 흰저고리 검정 치마를 입으시고 아무튼 많이 오셨어요. 가깝기도 하고. 구름같이 오셨군요.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네. 남이 오기 전에 세 줄로 한 중앙에서 저 앞줄에서부터 저 뒤까지 쫙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여백을 다른 분들이 채우다 보니까 그냥 원불교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종교 행사를 심포지움을 대회에서 다른 종교와 같이 한 것도 제가 듣기로는 원불교 처음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소름이 돋칠 정도로 교무님들께서 미리 쫙 앉아 계셨다 하니 그것 또한 정말 교학 한 방편으로 너무나 멋진 아이디어셨습니다. 자, 다음 건장한 청년들이 지금 이 속에서 지금 원불교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진인지요? 저 사진 설명을 하려면 좀 긴데 네. 시간 관계상 작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주 학생회 회장을 할 때예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우리 전주 지부에다가 공문이 온 거예요. 전라북도에 있는 기관, 단체, 직장 합동으로 배구대회를 한다. 배구대회. 배구대회를 하니까 원불교 전주 지부에서 참석해라 하는 공문이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공문을 처음 받으신 것이 열반하신 그 본타원 양혜경 용사님이세요. 그분이 네. 그때 당시에 부경으로 계시는데 네. 그 공문을 보셨어요? 네네. 보시고는 우리하고 해당이 없거든. 그렇죠. 좀, 네. 그러니까 학생회장이 저를 주면서 하나 읽어봐라고 주셔요. 예, 그거는 마음에는 나갈 사람도 없었고
나갈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그걸 읽어보고는 그냥 무심코 입다가 그러면 나가서 떨어지더라도 그 남한테 우세실 일도 아니고 원불교 한 번은 알릴 거 아니냐. 네. 그냥 나가보자. 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가보자는 결심을 먼저 했어요. 네. 근데 나머지 시간이 꼭 1개월이에요. 1개월 남았어요. 대회를 하기 전에. 그런데 제가 나가려면 좀 잘 이기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수를 전북대학교에서 원불교 다닐 가능성이 있는 분을 이렇게 고집을 좀 하고 네. 그때 당시에 원광대학교 배구 팀이 있었어요. 네. 미안하지만 원광대학교 배구팀 중에서 몇 분을 좀 모시라고 그래갖고 네. 팀을 구성하고 나중에 그때는 9인조 배구거든요. 네. 그게 후보 선수 둘까지 11명을 내야 돼요. 네. 근데 다른 팀들은 후보 팀을 많이 내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11팀만 딱 구성한데 주위에 줄이 서 있는데 저기 지금 저거든요. 그러시군요. 저도 배구 전혀 못하는 사람인데 네네. 후보로 등록할 정도로 그렇게 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게 연습이 됩니까? 이리 사시는 분하고 전주 분하고 그때 교통도 여건이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만나서 손만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에 나가서 출전해서 떨어질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은 변했죠. 네. 출전을 하려고 등록을 해놓고 보니까 그래도 유니폼을 하나 입어야죠. 그래서 밑에까지는 유니폼 살 돈이 없어서 학생의 돈, 청년의 돈으로 그 전주 남문거리에 가면 메리아 서점들이 많아요. 네네. 거기서 사가지고 이 원불교라고 저것도 우리가 썼습니다. 제가 써가지고 진짜. 입고 이제 나갔는데 네. 이게 웬일인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30개 팀이 나왔는데 네. 토너먼트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가 그 전매청하고 전주시청은 대회를 해본 일이 없고 올라가가지고 결승에서 3호사던 배구팀하고 만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날이 일요일 날인데 네. 이 3대 2로 우리가 이겼어요. 와, 대박입니다. 이겨서 저기에 지금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저 본타원님이 지금 그 옆에 앞줄에 제일 우측에 앉아 계시는데 네. 상장을 이렇게 펴셨잖아요. 네네, 상장을 펴셨네요. 그 웃음기가 옆에 있고 그런데 네네. 그때 이제 본타원님 상장은 놔두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도 거짓말 같으니까 우리가 이겼다는 건 거짓말 같잖아요. 남이 인정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상장을 이렇게 보여야 된다. 와. 그런 뜻에서 대선정사님 모시고 제일 곤타원 박재권 선생님이 교무로 계시는데 네. 추억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때 제가 이제 신앙의 체험을 한 거예요. 역시 한 마음으로 계속 가면 이 진리가 도와주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네. 저때 신앙 체험을 한 거죠. 네. 사진 한 장에 정말 엄청난 설교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어떤 젊은 청년 모델들이 아니나 영화배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사진이신가요? 대학교 시절에 이 백산 아버님하고 저희 이제 상과대학교 도반들하고 이제 같이 저기 그게 화엄사 네. 거기 무전여행 갈 때입니다. 무전여행. 학생 시절이라 돈도 없고 그런데 뭔 참 용기들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등산복을 입고 가다가 그 입구의 탑 앞에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 네. 벌써 이 두 분은 열반에 들었고 네. 백산 아버님은 충산하고 저우가 좌측에 지금 나란히 섰네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멋지신 젊었을 때의 사진이십니다. 완도 소남 훈련원, 저 뒤에 보이는 숙승업진봉 할 때, 네. 네. 저기 분이 연들반 하신 팔타원 팔타원님. 정진숙 종사님이시고 네. 감찰원장도 하시고 소남훈련원 원장님도 원장도 하셨죠. 하시고 그랬죠. 네. 저런이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스승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재산종사님 뵈러 갔을 때 네.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아유, 귀한 사진이십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여기는 지금 조금 있다가 서로 전화로 인사를 나눠야 할 심타원 종사님이신데
백산 아버님하고 저하고 모시고 찍은 은진미륵일 거예요. 네. 거기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랜 시간 함께 법정을 나누고 계시고요. 자, 저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완도인데요. 완도. 저희 가족이 모두 아, 휴가 때 가신다는. 네, 이남 이녀고 또 이제 저희 내자하고 재산 종업사님 모시고 완도에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름 휴가 때면 휴가지 고민 없이 네. 스승님께 가셨던. 해는 다른데 네. 저희는 종돌이 완도에 가면 종돌이라고 있죠. 네. 거기 이제 모시고 갔을 때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아, 너무나 추억 가득한 가족 사진입니다. 여기는 우리 백산 아버님하고 네. 재산 정보사님 이제 모시고 동룡추 가서 이제 우리는 모욕하고 계룡산에서. 재산 정사님은 그때 와선을 하셔요. 네. 배를 이렇게 뜨거운 바위에다 대고 선을 하시고 다 끝나시고 나면 이제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법문도 하시는데 네. 그 장면이신 것 같습니다. 아, 스승님과 추억이 많으신 사진이십니다. 여기는 여기 보시는 측에서 좌측이 백산 사진이시죠. 아, 그런가요? 예. 언제 쪽인데 저렇게 동안이죠? 예, 그리고 저희 내외고 네. 그 옆에가 정현소 교무시구만요. 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대학교 시절이신가요? 백사님, 네, 대학교? 맞습니다. 아, 저 사진은 제가 법훈 서훈을 받은 날 네.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으로 같이 했던 일행들이 같이 하는 사진을 찍자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거의 다 같이 찍은 그러시네요. 사진입니다. 다 심장병 어린이 네, 돕기 때 사이클을 타셨던 선배님들이시네요. 맞습니다. 주로 단장하시고 하신 분들이고. 네. 지금 사진부터는 우리 백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사이클 자전거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진이신지요? 저희가 이제 가장 험난한 코스 강원도인데 강원도. 강원도 38선 최전 북단에서 저희 8회 동기들하고 포즈를 잡은 겁니다. 이야. 참 날씬했네요, 저도. 네. 오직 자전거로. 예. 네. 굉장히 이제 추억이 있는 사진인데 우리 순례를 할 때마다 모든 교도님들과 교무님들이 다 당신 일처럼 나오셔가지고 미리 준비하시고 저렇게 환영해 주시고 함께 모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8회만 해도 한 1억 원 성금,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때 돈이죠. 당시 1억이면 지금도 네. 큰 돈인데 네, 엄청나시네요. 그 성금으로 이제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이렇게 사이클 순례만 했지 모든 일들은 각 처소에서 교도님들이 다 해주신 거죠. 교무님들하고. 저 사진은 이제 제가 출가를 서원하고 네. 저희 부친과 함께 대산종사님 뵙고 네. 왼쪽에는 범타원님, 오른쪽에는 균타원님 모시고 왕궁 영모묘원에 예, 있는 맞습니다. 종부실이네요. 대산종사님 그림이신데 어떤 그림인지.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대산종사님을 좀 더 깊이 모시고 싶다 해서 한 3, 4개월 영모묘원에서 모시고 네. 살면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그린 그림이죠. 직접 그린 그림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이 아니고요? 예, 제가 그 모습을 너무나 지금까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네. 눈을 질끈 감고 그렇게 내공을 다지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 그림을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네. 최근에 이제 유품 정리하면서 저 그림하고 또 두 가지를 그렸는데 저 그림이 나와서 반가워서 오늘 소개합니다. 다음 사진. 우리 법타원님이시네요. 네, 법타원이십니다. 저 아이는 누군가요? 부모님을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법타원님이 이름을 져주셨는데 저의 아들인데 우임금할 때 우자 거물 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법타원님은 이치 이자에 현묘할 현자를 쓰시기 때문에 현자 돌림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한번 저희 집에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고 잘 크라고 이렇게 네. 응원해 주신 사진입니다. 네, 우현입니다. 우현이. 네. 아유. 제가 융산 우리 융산 선생님도, 네. 저희 이제 은부님이신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법타원님하고 우리 융사님하고 굉장히 깊은 법의 그 인연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융사님께서 너 간사 생활은 법타원님 밑에서 해라 해서 그 융사님께서 법타원님 인연을 맺어주셨고 네. 두 분이 같은 날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야, 우연히는 정말 복을 많이 받았네요. 네. 아, 우리 백사님 가족 사진 같습니다. 저희 누님이하고 매형이 좀 빠졌는데 네. 그 가족 사진이 없어요. 다 떨어져 사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니, 그다음에 저희 또 동생 안세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한 장의 사진이 있네요. 네. 제가 출가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은 좀 의미가 있는데요. 네. 그 선타원 김정신 영광교구장님 계실 때 이계호 국회의원하고 네. 범의 김범수 화백님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 사실은 저 사진에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이계호 국회의원이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일 때 100년 기념 성업회에서 국제마을훈련을 추진을 했어요. 네. 네. 그럴 때 원불교를 직접 신앙하지 않고 아직 그 깊은 원불교를 모를 때 네. 그 흔쾌하게 그 영광 국제마을훈련원 사업을 당신이 해보겠다고 그때 발심을 하셔가지고 그 뒤로 교도가 되셨어요. 아유, 세상에. 그 힘을 이제 그 위에 계신 이제 범의 김범수 화백께서 교수님께서 네네. 그 독실한 원불교 교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함께 호흡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 범의 교수님하고 이계호 국회의원과 함께 또 그 국제마을 훈련원 일할 때 실무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림을 그리는 우리 백사님이시네요. 그림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그림이신가요? 달마대사를 그리고 계시네요. 예, 제가 이제 그 박사 과정을 네. 그 연담 김명덕의 달마도를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범의 김범수 화백님의 지도로 제가 그 달마도 모사를 지금 한 겁니다. 아, 저렇게 실제로 모사를 하면서 네. 똑같이 그리면서 그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달마도가 유명한 저 김명덕 선생님의 달마도를 모사하면서 그 실제를 가지고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글에 그림도 있고 그림을 참 잘 그리신다 했는데 그냥 그려지시는 게 아니시군요. 그렇진 않고요. 정성으로 하는데 저기 제가 만번의 감사, 만번의 행복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그 정성이 능력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정성을 가지고 하고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면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군요. 교도님들하고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만번의 감사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몇 번의 감사가 지금 세상에 나왔죠? 현재까지 1816번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하실 겁니까? 뭐 언젠가 끝이 있겠죠. 이제 이 현장 교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리적 한계가 있지만은 거짓말이 아니고 제 진심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때까지는 뚜벅뚜벅 걸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화로도 활용을 하시고 또 스스로에게 법문을 위안을 삼고 계신다는 것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누가 그런지 몰라도 참 법문 좋다 했는데 오늘 많이 보십시오. 우리 백사님이 직접 그리시고 글을 써주신 그 주인공이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으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이제 써온 글들과 법문 편지를 만번의 감사, 만번의 행복이라는 책을 하나 펴냈어요. 몇 해 전에 펴냈는데 우리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자산 상사님께서 직접 읽어봐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아유 저렇게 자세히 읽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큰 힘이시죠. 네. 스승님들의 염원이시고. 많이 뵌 스승님이 나오셨습니다. 예, 공상 백나천 교수님이고요. 네. 제가 지타원 한지성 대호범님 인연으로 우리 공사님을 만나게 됐고 지금도 우리 소타단 대종사님의 정신개벽 운동에 왜 우리 원불교는 정신개벽이 화두가 되지 않느냐 또 이 물음을 던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의지를 저한테 많이 피력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창비 한번 방문해서 이렇게 사진 한 장 남겼습니다. 네, 네. 다음 사진이요. 연산 김의균 박사님이신데 김상수 박사님이시죠? 네, 네. 지금 일원의학으로 굉장히 공을 들이세요. 네. 대산 종사님께서 우리 연사님에게 그 일원의학을 한번 이 생에 완성시켜봐라고 명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교법 정신으로 일원의학의 철학을 이제 구성하시는데 제가 그 자주는 못 뵙지만 2달에 한 번씩 꼭 뵈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공부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행복 가득한 교당, 어디 교당이시죠? 예, 저희 중곡교당이고요. 네. 가족 초대법회를 이번에 봤어요. 네. 그래서 그 5월 달이 바쁘지 않습니까? 5월 둘째 주는 우리 전 가족들이 다 모이자. 그래서 이번에 다 모여서 그 가족 초대법회를 봤는데 아주 다들 해피하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좋은 추억을 갖고 선물도 많이 드리고 행복했습니다. 네. 사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당 자랑 짧게 해주신다면요, 교무님. 저희 교당은 이제 그 입구에 들어가면 그 모토가 있습니다. 네. 3가지 모토인데 원력, 성취, 서원, 도량.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력이 반드시 여기서는 이루어진다. 원력, 성취, 서원, 도량. 그 다음에는 정진, 적공, 법기, 도량. 우리가 정진, 적공을 할 때 법기가 된다. 네. 그리고 감사, 보은, 행복, 도량.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보면은 너무나 얼굴들이 좋으시고 네. 행복에 가득하세요. 그래서 네. 서원, 법기, 행복 이 3가지 모토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교당이 저희 중곡교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개봉교당의 연산 김원도 종사님, 중곡교당의 백산 안세명 교무님은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사진을 함께 했습니다. 소중한 법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